새마을회관 건물을 짓는데 광주시와 북구청에 11억 원 넘게 지원합니다. 관변단체 건물을 세우는데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냐 등 논란이 큽니다.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 행정자치부 방침에 5월 단체들이 5월 영령이 빠지면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각종 행사 때 묵념을 통해 5월 영령들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반쪽짜리 파행 운영으로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던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개원 3년 만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에 새마을회관이 새로 건립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광주시와 광주 북구가 지원하기로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재평가되는 마당에 관변단체 건물을 세우는데 거액의 혈세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이 새마을회관 가건물은 곧 털리고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6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주시가 건축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예산안이 최근 광주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회가 내는 자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약 11억 원이 넘는 세금이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되는 셈입니다.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해서 16개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부산하고 제주만을 제하고는 시도지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는 지금 시국에 박정희 사업에 불과한 새마을운동 사업에 거액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신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죠. 특히나 이 광주라는 곳에서 이게 아무 의심 없이 이걸 해줘도 되는 건가. 광주시는 서구 새마을회 등 다른 지역도 요청하면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마을회관에 광주시가 연간 운영비를 주는 것도 모자라 별도 건물까지 세금으로 마련해주는 건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때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광주시 지회는 새마을회가 평소에 펼치는 봉사활동을 보면 회관 건립비 지원은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1000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광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첫 광주 촛불 집회 역시 세월호를 주제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들. 노란 종이 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 304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면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잖아요. 써도 한없이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일부러 다 쓰고 있어요.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이어온 추모 순례를 이번 주말에도 광주 일대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저희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길을 걸을 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새해 첫 촛불 집회 역시 세월호 1000일을 추모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11차 촛불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촛불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또 노란 풍선 416개를 날리고 촛불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월 단체가 5.18 기념식에서 5월 영령 묵념이 빠진다면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성명을 내고 5.18과 4.19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묵념 대상에 포함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군사문화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국민을의 훈령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각종 행사 때 묵념을 통해 5월 영령들을 추모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장현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묵념 대상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릴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눈 위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여기저기서 함성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래도 저 인공눈에서는 타니까 재밌었어요. 포근한 날씨 덕에 눈썰매를 타기 더없이 좋지만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눈이 안 와가지고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아주 좋고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 데로 또 괜찮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은 눈이나 얼음을 만드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벗어나 일본 열도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중국 쪽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겨울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휴일 동안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밤 늦게부터 일요일까지도 일요일 오전까지 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온화한 기온에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 겨울 안개가 끼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회가 오늘 무안에서 회의를 열고 호남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장회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전남북과 충남 일부 등 광역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정부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반쪽짜리 파행 운영으로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던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개원 3년 만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이 재활치료에 한창입니다. 개원 이후 한동안 텅 비어있다시피 했던 병원, 이제 환자들로 북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동하기 불편했던 통로들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됐고 로봇 치료기기 같은 고가의 기기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도 다수 충원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여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그럴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어두워 있고 한층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좋아져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많아졌다는 거.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원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던 병원 운영도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며 안정을 찾은 상황. 이전에는 70여 개의 병상이 겨우 운영됐지만 지금은 170여 개의 병상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300억 원이 투입돼 문을 연 재활전문병원. 문을 열고 3년 내내 계속된 적자 운영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악순환이 거듭되며 눈총을 샀지만 광주시가 예산 지원에 나서고 위탁 운영 주체인 조선대병원도 이윤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 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또 특별히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 6개 재활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 재활병원. 이윤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려는 노력이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지난해 광주에 새로 등록된 차량은 2만 3천여 대. 이 가운데 11,500여 대는 수입차였습니다. 광주 시민이 등록한 신규 차량 2대 가운데 1대가 이렇게 수입차입니다. 수입차만 놓고 봤을 때 광주에는 모두 45,700대 정도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만 4천여 대에서 33%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차가 늘어나는 건 국산차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중고 수입차 거래 활성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전체 차량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검찰이 순천대학교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책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억 원의 연구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측 예비조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I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축산농가의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올해 첫 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목이었던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가 고민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가 하얀 입김을 내뿜는 새벽. 전남 각지에서 경매에 나온 소들로 우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100여 마리 많은 300여 마리가 몰렸습니다.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장입니다. 1월 6일 암소비유구 1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AI로 가금류 축산농가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시장 내부에서도 가축 질병에 대비한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더 방역, 소독을 잘해서 올해는 전국적인 축산인들이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농민들의 새해 바람과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시장이 위축되면서 400만 원 육박하던 송아지 가격이 3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축 물량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요가 불확실해 가격 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한우 농가의 조기 출하 자제와 쇠고기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신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최진봉 병원장과 교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5일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오는 8일 낮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당대표로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과 송금조 의원, 황주홍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8일 낮 1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인간문화재로 판소리 심청가의 보유자인 성창순 명창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립 국극단장을 지낸 성창순 명창은 국악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등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왔고 최근에는 보성에 판소리 예술관을 짓고 후악을 양성해왔습니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9일 보성 판소리 성지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육군 모 부대 25살 A 중사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휴가 중인 A 중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7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억 원, 7.1% 증가한 규모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체불 임금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모 씨 등 지인 2명에게 부정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로 광주 서창농협 61살 서모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조합원 160여 명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서 씨인 것처럼 속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돗물 평가위원을 오는 9일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매달 실시하는 수질 검사 결과를 확인해 공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원자들 중에 전문가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 등을 안배해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